대장동 사건도 저희가 또 안 짚어볼 수가 없죠. 이 프레스룸의 법조 전문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목은요. 김만배도 입 열었다. 유동규의 4억입니다. 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키맨인 이 김만배 씨의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김만배 씨 구치소에서 풀려나기 전에 검찰 조사에서 남욱에게 돈을 받았고 이 중에 일부를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건넸다. 이것을 인정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진 건데요. 사실 김만배 씨 돈의 전달자였죠. 앞에서 김만배 씨에게 돈을 줬다는 남욱 변호사, 네. 돈을 받았다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이렇게 앞뒤로 나오면서 사실 중간 전달자였던 남욱도 김만배 씨도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오간 돈의 액수에 대해서는 세 사람의 진술이 조금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요. 네. 김만배 씨가 어쨌든 이재명 대표 측에게 이렇게 돈을 전달한 사실 인정한 것 자체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민주당은 조금 전 공식 반박 입장을 냈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단 한 차례도 이재명 대표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적이 없다면서 2014년 이재명 시장 캠프에 있던 유동규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이 남욱 씨 주장 자체가 틀렸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일단 금액의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원 변호사님, 지금 이 금액이 앞뒤로 뭐 줬다는 금액이랑 받았다는 금액이 좀 달라요. 근데 이럴 경우에 그냥 잘 모르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 중간 전달자가 혹시 배달 사고를 낸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런 건데요. 지금 현재의 그 스토리상으로는 남욱, 김만배, 유동규인데 네. 그 김만배가 남욱으로부터 받은 돈을 그러면 오로지 유동규를 통해서만 전달했냐?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이제 그 결국 이재명 측으로 가는 돈인데 유동규는 하나의 통로고 그 통로를 이제 여러 통로로 둘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준 거는 4억인데 네. 또 A라는 사람한테는 또 몇 억을 주고 B라는 사람한테 몇 억을 줬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 금액 차이가 약간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배달 사고 문제는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네. 수는 있는데 12억과 4억의 차이는 사실은 이거는 김만배가 남욱을 사기친 거나 다름없는 수준이라서 그 정도가 뭐 다 배달 사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렇군요. 사실 이 김만배 씨가 입을 열게 된 거는 이 중간에 있는 김만배 씨 앞에 있는 돈을 줬다는 남욱 그리고 뒤에서 돈을 받았다는 유동규 씨가 다 인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옆구리 찔러서 인정을 한 경우도 참 그런 상황으로 지금 약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지숙 기자, 네. 이 남욱 변호사랑 유동규 전 본부장은 사실 그렇게 지금 썩 상황이 서로 좋은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공판이 있죠. 오늘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를 직접 신문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이 김만배 씨 측에서 네. 남욱 변호사의 진술에 대해 직접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에게 전해들었다라면서 천화동의 1호 지분이 이재명 시장실 측 지분이다. 네. 대선 이후 노후 자금까지 생각했다. 이런 폭탄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네. 때문에 오늘 두 사람의 이 법정 만남이 질의응답이 남욱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을 가릴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 현재 진행되는 공판에서는 이 김만배 씨 변호인만 질문을 하고 김 씨 직접 남욱 변호사에게 뭐 특별한 질답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대장동 이 재판에서 김만배 씨가 이 남욱 씨랑 같이 어떤 얘기를 주고받을지 이게 사실 주목되는 이유가 남욱 변호사가 최근에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재묵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한 인터뷰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가 있다며 사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미심장도 하거니와 또 이제 누군가를 겨냥하는 듯한 느낌이 네. 있는 멘트죠. 이번 대장동 의혹은 이번 사업을 알았냐 몰랐느냐가 아니라 누가 주도했느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고요. 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는 허가였다며 비교적 명확히 얘기하는 듯한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네. 예전에 앞서 구속기한이 만료돼 이제 석방되던 당시에도 이 회사 운영할 때 주식을 제일 많이 받는 것은 회장님이라며 이렇게 애둘러 회장님 누구죠? 이제 김만배 씨를 애둘러 지목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번 발언을 두고서도 많은 해석이 더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장 변호사님. 네. 지금 애매합니다. 지금 말을 모호하게 했어요. 지금 책임을 줄이려는 사람도 있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만배 씨는 여기서 뭐에 해당하는 거며 누구를 지칭하는 네. 걸까요? 아마 남욱 변호사가 이야기한 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네. 김만배거나 이른바 본인이 법정에서 증언했던 이재명 당시 시장 측, 시장 측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은 계속해서 이 대장동에서 일으킨 여러 수천억 원대의 이런 이익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취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네. 그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본인이 직접 이른바 이재명 시장 측의 측근들에게 전달했다라는 게 아니라 김만배가 전달했다라고 들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오늘도 이 본인의 과거 법정 증언이 검찰의 주신문 과정 중에 나왔던 거고요. 네. 이제 김만배 씨 측 김만배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데 같은 피고인들은 상대 피고인에 대해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오늘 국면이 펼쳐지는 건데 네. 사실 김만배 씨 측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입증해내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 당시 시점으로 되돌아가면 굉장히 큰 수익금을 두고 다투던 시점이에요. 김만배는 이른바 대관 업무를 하기로 했던 사람입니다. 네. 인허가 등과 관련해서 로비가 필요하다,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남욱으로부터 돈을 가져갔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본인이 실제로 줬는지 여부는 별도로 가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나눌 지분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정치권에 돈을 갖다 줬다. 이렇게 허위의 진술을 그 당시에 남욱한테 했을 가능성도 매우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욱이 키맨이다. 이런 분석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사실 김만배 씨의 오늘 반대 신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김만배 씨 입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을 좀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대장동 수사는 좀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재판이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검찰이 보니까 민지숙 기자, 이 대장동 개발 이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딱 막았어요. 맞습니다. 이 검찰은 지금 이 7천억 원대의 대장동 수익 가운데 비용을 뺀 4천억 원 가까이를 범죄 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검찰은 대장동 3인방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이나 빌딩, 건물 등 이 800원어치에 대해서 네.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네. 이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네, 김만배 씨 경기도 판교의 고급 타운하우스 62억 원에 구매했고요. 남욱 변호사 역삼동 노른자 땅을 300억 원에 샀는데 네. 이런 재산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 검찰이 추징을 하지 못한 범죄 수익도 3천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네, 이런 자산 동결 결정에 대해 남욱 변호사는 화무 11홍이다. 역시 또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화무 11홍이다. 네, 인생을 쫙 다 돌아보고 하는 얘기 같기도 합니다. 원 변호사님. 예. 지금 일단 검찰이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이 얘기인즉슨 그럼 검찰이 남아있는 다른 금액에 대해서도 뭔가 좀 추가 기소를 하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아마 수사는 계속 이제 전개가 되고 있고 네. 제일 핵심이 이제 계좌 추적이나 이런 재산 관련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재산 관계를 확인할 수만 있다면 네. 더 뭐 추징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고 기본적으로 김만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대관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허가 그 당시 이재명 시장을 상대로 한 인허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 남욱이 영입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김만배의 천화동인 1호가 3천억 정도로 이제 전체 규모에서는 제일 큰 규모인데 네. 그 중에 만약에 김만배가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인허가에 대한 로비를 안 했다라고 네. 하면 남욱을 상대로 3천억 원의 사기를 한 꼴이 됩니다. 3천억에 대한 사기범이 되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일은 했고 그리고 일부가 갔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어찌 보면 뇌물 공여자가 되느냐에 대해서 이 김만배는 갈림길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본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없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서 죄를 감형받는 거 말고는 크게 뭐 달리 선택지가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장동 사건에 좀 주목을 하는 이유가 그 대장동 사건에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연관이 돼 있느냐 이게 지금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건지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다들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이 받고 있는 다른 의혹이 또 있죠. 이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도 지금 사실 이 대표 관련이 있느냐를 의혹을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주요 인물 중에 하나는 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인데 강재묵 기자. 예. 이 김성태 전 회장이 외국으로 도망갔다고 들었는데 이 도망간 이 외국에서 얘기가 국내로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실소유주로 좀 알려져 있었었죠. 네. 이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난 5월 해외로 도피했었습니다. 이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출국 당시에 거액의 도피 자금을 갖고서는
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이 해외 도피 중으로 이 카지노에서 이 수억 원대의 불법 도박을 하는 등 이 소위 황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 측근들에게는 이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고요. 네. 이 인터폴 적색 수배 상태지만 이 붙잡힐 가능성이 아예 뭐 없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내부 관계자 얘기들도 좀 들려오고 있는 만큼 네. 이 수사 과정이 좀 계속해서 난항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 변호사님 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인터폴 적색 수배인 경우에 잡기가 정말 어려운 걸까요? 그런데 사실 네. 옥죄어 오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고요. 네. 본인은 한국으로 내가 강제 합송되진 않을 거다 자신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네.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폴의 여러 가지 수배 유형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이른바 적색 수배라는 것이고요. 네. 이 공조되고 있는 해외 체류국의 지문 그리고 이 피해자의 어떤 사진 등을 다 공유합니다. 정보를 공유해서 해외에서 인신이 확보가 되면 국내로 강제로 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과신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게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빠져나갈 수 없는 게 좀 제대로 된 사법 체계겠죠.